다양한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로 승률 높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프로 휴먼 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한 전력 설비,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신기술 분야가 바로 전력 재생에너지 분야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AI를 앞지른 그런 투자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상당히 놀라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챗 GPT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 응용 AI가 어떻게 보면 세계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투자를 제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2위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1위가 전력 및 재생에너지 분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전력 및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3조 정도를 지금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2위인 응용 AI 같은 경우가 지금 8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1위와 2위의 차이가 한 2배 이상 좀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AI를 좀 어떻게 보면 시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탄소에 대한 부분도 좀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친환경에 대한 기조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응용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챗 GPT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석유 시추라든지 상당히 좀 의외죠. 석유 시추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의료, 뭐 여기다 보험 같은 사실은 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만큼 이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도 분명히 제가 볼 때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력과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선과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뭐 관련주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와는 별개로 세계 트렌드로 봤을 때는 계속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력, 뭐 신재생,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여기다 응용 AI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글로벌 트렌드가 맞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가 응용 AI 기록하면서 860억 달러였다고 하고요. 1위가 바로 전력 및 재생에너지, 이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규모로 투자가 지난해 됐다라는 내용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력 기기의 슈퍼사이클, 이런 투자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또 전기화가 확산이 되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데다가 미국 내에서는 또 노후 전력 기기의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전력 기기주들도 실적 서프라이즈로 보여줬죠. 네, 사실은 뭐 3사라고 좀 대변되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부분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이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로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도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전력, 이제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좀 실적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43% 정도 증가를 하면서 한 9천억 정도 이상 되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뭐 257% 정도 증가를 하면서 2,100억 정도를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타사와 달리 좀 생산하는 좀 제품군 같은 경우가 이제 중대형 변압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중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을 이렇게 찍어서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문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규모 발전소라든지 원거리 송전에 좀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 송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대형 변압기에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공급에 있어서 공급도 타이트해지고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요인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두 사에 비해서 좀 강점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키워드가 결국은 좀 미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력 노후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트럼프라든지 뭐 이제 해리슨이라든지 두 후보 간에 지금 진영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변압기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 트랙 쪽에 좀 약간의 좀 무게추가 기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AI를 실현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상황 여기에 또 전력의 노후화를 좀 제가 볼 때는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좀 진영 싸움과는 다르게 어쨌든 실적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생산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키워드에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사 같은 경우 캐파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엘라바마 쪽에다가 공장에다 지금 변압기 전문 보관장을 좀 준공을 해서 추가 생산 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법인의 유상 증자를 지금 이제 했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 공장에다가 지금 캐파를 2배 정도 늘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사이클은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고 캐파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매출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월요일인가요? 지금 이제 산일전기가 이제 코스피 쪽에 좀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좀 입성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 좀 상승세를 나오다 오늘 좀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전력 인프라, 특히 슈퍼사이클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증시에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전선 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이클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52주 신고가 이후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좀 그런 국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 경신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과 주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는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기기 업체 HD 현대일렉트릭 꼽아주셨는데요.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거대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 국내에서 탄생했다는 이 정말 화려한 헤드라인이 있었죠.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이슈, 최근에 이사회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정 나왔고요.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이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성장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변압기 이런 좀 전력 인프라가 결국 이제 산업에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산업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력 인프라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SK 합병이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SK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에너지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좀 주축으로 해서 SK 이노베이션인지 SK ENS가 지금 합병을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에너지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지금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지금 이제 에너지 그룹 어떻게 이제 이런 에너지를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가져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AI 집중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뭐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또 AI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또 ESS에 관련된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조금 이제 뭐 ESS 태양 풍력, 신재생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까지 지금 대부분의 것들을 좀 건드리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지금은 액칭 냉각 기술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 회사, 에너지라는 어떤 이런 회사에서 결국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액칭 냉각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좀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이 SK 이노베이션과 ENS가 좀 합병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좀 SK 이노베이션, SK ENS 이 어떻게 보면 두
주축으로 돌아가는 이 SK그룹에 대한 부분도 저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으로 이 합병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테마에 걸쳐져 있다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뿐 아니라 수소, LNG, 그리고 또 SK ENS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전략회의에 또 참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대왕고래 쪽에 이런 또 사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일 것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종목과 투자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앞에서 좀 3사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7월 24일, 뭐 25일 딱 52주 신고가를 찍고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월 어떻게 보면 말에 좀 이제 50주 신고가를 찍고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3사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일진전기가 뭐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3사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최근에 좀 조정이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 앞에 3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저평가 매력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 서프라이즈를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진전기 또한 제가 볼 때는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캐파 증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증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제 증설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사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증설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증설과 동시에 이제 완공이 12월에 되면 물품이 출하될 때 그냥 고객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물량이 약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12월부터 그냥 물품이 출하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4천억에 대한 매출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5월 29일 날 3만 원대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2만 3천 원이니까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이미 한 25% 30%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줍줍할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3사 같은 경우는 좀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이 있다고 하면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들 캐파 증설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권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이 종목 그냥 단기 트레이딩도 좋겠습니다만 그냥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넘어가는 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약간의 좀 스윙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전선과 변압기를 함께하고 있는 기업 전략 세워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